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일요일 주말 찐시황 오늘 시작할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미증시가 그래도, 하락을 좀 멈추고 반등하는 흐름도 나와줬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증시가 지금 어떤 변동성 구간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한 10% 이상 고점 대비 빠졌죠. 금요일날 미국장을 살펴보게 되면 나쁘지 않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대규모 옵션 만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 굉장히 컸어요. 위아래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분봉상 보게 되면 이제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폭이 상당히 컸는데. 장막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은 구간에서 이제 되돌리는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 받으면서 작은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저항단에 놓여 있거든요. 좀 이따 차트를 같이 보실 텐데 그 구간을 이제 위로 돌파하고 안착해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저점 그리고 이제 저항 자리 이 두 포인트를 이제 짚어 드릴 거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대응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스탠스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현금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있는 돈 다 넣어가지고 증시가 쭉 상승을 하면 굉장히 다행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상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월 2일 날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린다라는 요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일정이 4월 2일로 뭔가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잡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번 마지막 한 주 하고 그리고 4월 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가 그때까지 약간 지지부진하게 아니면 조정을 받다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때리고 나서 어떤 악재 소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때릴까 말까 하면 이제 이제 때리나 했는데 맞고 나면 그 끝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그렇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면 증시가 그때 올라줄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때렸다 하면서 밀리는 그림이 저는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증시 반등 나오면 현금 비중을 확대해 두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CPI나 다음 주에 이제 PC 나오겠지만 물가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불안감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관세 때리니까 물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노이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여기에 뭔가 물가가 치솟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확실성에 대한 그냥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지금 증시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결국은 이 관세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한 우려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실질적으로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려면 고용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대단하게 좀 컨센서스가 하락으로 잡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지표에서 이제 그게 나올 때는 이미 증시가 좀 선반영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증시는 뭐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로 잡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만약 경기 둔화 뭐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는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고 어찌됐든 이제 뭐 이래서 100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증시 상황이 좋다. 그다음에 뭐 중간이다. 안 좋다.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정도에서 살짝 지금 하락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게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CTA 를 봤을 때 S&P 500 이제 투자 비중이 2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CT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자문을 해주는 뭐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 증시 S&P 500의 투자 비중을 갖다가 많이 지금 줄여놓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금요일 기준 뭐 19일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목요일이죠. 미국 주식이 12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개인들만 지금 좀 미국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찝찝하다. 좀 불확실하면 리스크 좀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의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고점에서 상당히 하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찐시황에서도 국장과 미국장 계속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번 주까지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면 5주 연속 하락인데 일단 5주 연속 하락은 끝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5% 주간으로 S&P 500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서 연패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4주 연속 하락하던 거 5주까지 안 가고 일단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 오타가 났네요. 상호 관세 시작 일정 요걸로 인해서 일어날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다. 이런 거 지금 연준 인사들이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급격한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리 결정은 계속해서 좀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이터들이 한 2, 3개월 정도 쭉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화 정책들을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금리 인하 뭐 기대감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딱히 뭐 그럴 가능성은 이제 낮다. 그래서 금리로 뭔가 시장이 막 움직였던 그 시점은 살짝 지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는데 4월 2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이 좀 올라온다라면 현금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이제 또 과도하게 올라 있는 것들 추세 이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 잘 하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 큰 이슈가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작되면 일단 어떻게 될지 그게 일단 가장 큰 포인트인데 뭐 사실 공매도 예전에 있을 때도 뭐 딱히 공매도 나올 만한 종목들에서 나오지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과하게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오른 것들 뭐 그런 것들 좀 적절하게 주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있다. 다만 이제 좀 불법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좀 잘 잡혔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차트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동안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뭐 큰 파동의 이제 저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요 트렌드 라인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를 조금 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연결해 갖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뭐 저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들을 좀 잡아주던 이런 트렌드 라인을 다우존스는 지켜준 모양인데 어쨌든 요 이제 저항 자리들 요 앞에 보시면 이제 깨고 내려온 이런 저항들 있잖아요. 이 지지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떤 뭐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됐던 부분들, 특히 이평선으로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이평선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그동안은 반등이 이렇게 이제 좀 깼다가 바로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좀 밀고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도 앞에 보면 뭐 과거의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 이 200선을 이탈을 하고 나면 좀 안 좋았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타고 가다가 깨고 내린 이후에 이렇게 조정폭이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나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갑다가 아니라 이제 좀 조정을 이제 반등 나오는 걸 활용을 해서 시장이 좀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좀 현금을 확대해 두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자. 기술적으로 이제 요런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강하게 올라와 주면 뭐 요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5일 이평선이 저항이 될지 아니면 뭐 요까지 완전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트렌드 저항 요거 부근까지는 한번 그래도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약하다면 뭐 저기 도달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저기에 왔을 때 내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지 하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좀 올라오는 시점 200일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활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국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중국 증시에 따라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는 이제 추세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코스피 위주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 쪽에 이제 비중이 높기도 하고 2차 전지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항자리, 정고점 저항자리 부근이기도 했고 뭐 추세대 저항자리이기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받고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코스닥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앞에 이제 전저점 구간을 과연 지켜낼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제 또 지수 한 차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켜내는 선에서의 뭐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이라면 뭐 여기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시장의 큰 형님인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쭉 매도 이어오던 거 매수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 금요일 날에도 한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정말 주야장천 팔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이제 절반 정도 4,800억 정도를 갖다가 삼성전자를 샀고 나머지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을 지금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매수가 쭉 이어지는 그런 섹터 단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좀 주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요일 날이었나 이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보면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 의견 거절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휴지 되는 겁니다, 종목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양이 거래 정지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보면 우리가 스토리 자체 그냥 내용들 보면 뭐 저기 몽골에 무슨 뭐 리튬 광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보면 4년 연속 적자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적자가 나고 주가가 10배 이상 막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부채랑 이제 부채 비율인 부채인데 부채가 1조 1,000억입니다. 근데 자본은 80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이제 빚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청산하면 이제 뭐 남는 게 없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가 이제 되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이 제일 안 좋은 건데 일단 요게 이제 뭐 관리 종목 지정됐다고 해서 그냥 관리 종목 풀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감사 보고서가 이제 다시 재심사 받고 막 해가지고 적정이 안 뜨면 이건 그냥 회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한번 그냥 크게 해먹고 그냥 치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10배가 뭡니까 이거는 5,000원짜리가 5만 원이면 10배 10만 원이면 2,000%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3,000% 넘게 해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빼먹을 거 다 빼먹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이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 내려가는 거 뭐 반등 주겠지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뭐 매매를 하더라도 갑자기 거래 정지 걸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피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뭐 하더라도 그런 것들 뭐 시세 탄력 좋아서 하더라도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주도주 성격이었죠. 우리나라의 방산주들, 조선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올라왔었는데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 요거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좀 이어갔다. 뭐 좀 잘 가던 게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생각보다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전체 시총의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10% 정도 하락은 그 정도 부분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일단 나왔고 앞에 전저점 자리를 살짝 이탈시켜 놓고 뭐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상승 출발하느냐 아니면 하락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수급을 보게 되면 장중에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관들은 매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급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가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중에서 보면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주가를 충격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사모펀드라든지 투신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 밸류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좀 뭐 사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싸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하게 비싸네? 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현대로템이 지금 27년도 컨센서스 내놓은 거 1조 2천억 정도 잡혀 있는 거 생각하면 뭐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뭐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여기서는 뭐 길게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뭐 한 상승 파동 이렇게 나온 거 목표치는 어느 정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제 요 11선 이탈 안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줄 것인가 그거 보고 그냥 매매 관점 정도로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사뭇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대규모 방산 쪽에 수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군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제3국 이런 데서 이제 뭐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한국 방산이 또 거론이 된다든지 뭐 그런 쪽에서 좋은 포지션을 국내 기업들이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뉴스 나왔던 게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국내 뭐 기업들이 수혜를 못 볼 것이다.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뭐 못 볼 것이다. 그거 못 본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추세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는 거는 팩트니까 그거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해서 확충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 쪽이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을 도입하는 쪽으로 다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지금 뭐 몇 달째 얘기를 드렸잖아요. 호로로 짭짭할 거다. 전 세계에서 사실 이 원전을 갖다 수주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안 돼요. 뭐 유럽, 뭐 지금 체코 원전이 이제 뭐 결정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터빈 같은 거 이제 국산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LNG 모멘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3월 중순까지 기관에서 좀 매도가 컸어요. 외국인들도 컸고. 근데 이게 지금 좀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박스권 흐름인데. 그러면 이 박스권을 지켜낸 선에서의 수급이 지금 기관과 외인 쌍거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제 방향을 좀 돌릴 때는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지 뭐 죽어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쉬어가는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헬스케어도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그림들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미국 증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3월 달 이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서 21일 날 수출 데이터 발표된 거 보면 반도체가 한 11.6% 증가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반도체 쪽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 두 개가 동진 세미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소부장 쪽에서 얘기 드리는 게 하나 마이크론 요 두 개를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뭐 어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사놓고 시간을 녹이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올라왔고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인데 와 삼성전자 지금 드디어 이제 6만 전자 위로 올라왔고요.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추세를 지금 이제 상승으로 만들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있다.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를 그냥 눈치만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눌림 조정 나오면 그때 공략하는 걸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요.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게 뭐 투자도 괜찮습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요게 이제 보시면 다른 소부장 쪽은 대부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소부장이 반도체 섹터 쪽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고가 종목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무게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것들 다 빼고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 이렇게 신고가 가는 게 거의 없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고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앞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데 시총은 한 2조 정도가 되고 기업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27년도, 2025년도가 올해니까 올해 이제 1,200억, 그러니까 뭐 시총 한 1조 2천억 정도면 적정 주가 수준이죠. 거기 한 15배 정도로 쳐준다 하더라도 1조 한 8천억 정도? 2조니까 지금 약간 그걸 넘어섰어요. 근데 보면 2026년도 실적이 한 20% 또 증가하고요. 그 다음 해도 뭐 1,600억 정도로 이렇게 잡히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2026년도 실적을 갖다가 좀 땡겨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매 관점으로 우리가 해볼만 하다. 거래대금이 너무 과도하게 위에서 터지면 안 좋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 하기보다는 눌림을 조정 내려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해서 그 반등 주면서 다시 이 방향이 지금 상승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저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또 뭐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YC라든지 삼성향에 좀 더 시총 가볍게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시세 탄력들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아침 시간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조금 굵직하게 그래도 찐시황에서는 그래도 기업들 굵직굵직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섹터가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올 것 같다. 뭐 하나는 이제 악재가 좀 껴갖고 그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가면서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업들 뭐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차익 실현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이 뭐 현대로템처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국장이 이제 3월 이게 둘째 주가 아니죠.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인데 셋째 주도 이제 지났죠. 셋째 주도 지났고 이제 마지막 넷째 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종목별로 뭐 굉장히 좀 상이한 모습은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엄이라는 게 터질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발동이 되었을 때는 시장이 충격을 먹었다, 그죠? 갑자기 이게 뭐 블랙스완 같은 일이니까 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건데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거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막 급락을 하고 올라가고 이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이건 이제 인물 관련주들, 뭐 대선 관련주들, 정책 관련주들, 정책과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들 이런 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대선 테마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각이 되냐, 인용이 되냐, 뭐 각하가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조기 대선이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대선주들이 다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빠지게 되면 이제 임기를 쭉 채운다 했을 때 그 선거일로부터 1년 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올해 말쯤 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많이 밀렸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관심 종목들 그냥 추려놓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 하면 뭐 주가들 별로 이제 좀 상이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대권 주자들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미리 예단을 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매매 포인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 인용이 될 거야, 뭐 각하가 될 거야.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헌재 재판관들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뭐 그런 게 아니면 그 동전 던지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일정 때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HLB도 요번에 보셨죠? 그거 뭐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될 것 같은 기대감에 시세를 줄 때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정주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4일 날에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판결 예정돼 있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관련해서 3월 26일 날 이제 이거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월 중순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월 안에 나올지 뭐 4월로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 요게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권 주자들 뭐 반사의 이익이 얻는 것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요 이재명 관련주를 또 이걸 활용해서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 또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데 이거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10배 관련주들. 그런 것들은 우리 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 요거는 이제 좀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대체거래소 지금 종목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들어갈 것 같고요. 영향을 뭐 크게 아직은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증시가 지난주 한 주간 뭐 동양철관도 정지 먹고 거래가 이제 막 뭐 뭔가 렉이 걸린 듯한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원활하게 잘 되도록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잘못 아닙니다. 거래소 잘못입니다. 다들 증권사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피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뭐 8시부터 8시까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종가 베팅 하는 것들도 뭐 샀는데 시간 외 거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녁 8시에 베팅해서 아침 8시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방향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종목에 뭐 방향성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뭐 다음 주 3월 넷째 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국장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정말 미 증시 대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매매할 만한 종목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주도주가 변화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가 주도 섹터가 되었구나라는 게 확실히 알고 난 시점에서 환경이 우리에게 좀 유리해진 시점에서부터 접근을 해도 또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나올 거니까 너무 무리하게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깜빡할 뻔했는데 일단 뭐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뭐 4월 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일단 구리 가격이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18달러가 지금 역사적인 고점인데 지금 금요일 날에 5.11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넘어서는 게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를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밑에서 이제 잔잔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거를 한번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가져왔고, 구리 값이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구리광산 저기 파나마 체코 그다음에 뭐 칠레 뭐 이런 쪽에 오래된 광산들 한 30년이 넘은 광산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다고 해서 막 구리가 막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효율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뭐 노후화된 광산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광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한 30년이 걸리는데 지금 뭐 근 한 10년 내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광산이 짠 하고 나타나서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뭐 공급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중국에서 2024년도에 이제 감산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하나당 어마어마한 그 또 구리들이 전선들이 막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 다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모터에다 다 구리 감아놨지 않습니까? 뭐 로봇도 뭐 보면 관절이나 이런 거 다 뭐 이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거기는 뭐 많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구리의 수요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JP 모건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은 이어질 거다. 5.4까지 보던데 5.4면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구리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선주들. 전선주들은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이 전선의 판매가도 같이 상승을 해요. 그래야 손해가 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다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향 뭐 어디 뭐 다른데 재건 뭐 이런 데서 전선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구리값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떤 뭐 스프레드 마진이 커져 가지고 이익단의 증가가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찍히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달러짜리가 10달러 해서 2배가 올랐다. 그래서 판매 가격도 2배가 됐다. 여기 공급 계약을 뭐 예를 들어서 100억치를 매겨놨는데 10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구리값 상승에 200억이 되어버렸다. 그럼 장부에 100억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200억으로 찍히겠죠.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이익도 확 늘어나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가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서 전선이나 뭐 전선주들이 이렇게 구리값 상승으로 올라가면 뭐 전력 설비, 뭐 비철 금속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소형주들 단에서는 뭐 이구 산업, 대창, 서원이 항상 구리 가격이 움직이면 좀 시세 탄력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중에 삼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리는 좀 잘 만들어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미미해요. 뭐 10몇 억, 20몇 억 요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 잡는 거 보고 약간 긴 관점, 약간 스윙으로 봐야 되겠죠. 스윙. 뭐 한 달이나 아니면 뭐 한 최소 2주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공략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단기 매매 이런 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 아무튼 뭐 참고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저는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LS라든지 LS 일렉트릭 사고 팔고가 용이하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일진전기를 지금 전선주들 중에서는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워드 실적 너무 좋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은 같은 전선주들 다 좀 찌글찌글한 상황에서 조정받아 있는데 방향을 위로 잡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긍정적으로 보고 실적 보고 뭐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풍산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뭐 포탄 만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뭐 주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거 뚫어내면 또 한번 시세는 잘 나오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원체 워낙 항상 좀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거는 수급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방향 보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리오라고 있습니다. 티커 RIO인데 리오 틴토라고 이거 이제 글로벌 그 광물 관련된 뭐 자원개발 이런 거 기업인데
미국 주식에서 리오틴토, ADR로 이렇게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골드만 JP 모건인가 거기도 JP 모건에서 이제 이 구리값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 나온 게 있던데 한 10% 정도 뭐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참고 공부용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찐시황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여러분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